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27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27경입니다. 저희가 오늘 음식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사실 저희가 평소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음식하면 또 황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가장 뭔가 할 얘기들을 가장 많이 주는 캐릭터가 황룡이죠. 네. 너무 다재다능해서 진짜. 그래서 예전에 알파걸 황룡이라는 주제로도 다뤘었고, 맞아요. 070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인문 이런 고전 소양에 대해서 또 박학다식한 네. 분이 황룡이죠. 황룡이 또 미식가로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김용 소설에서 네. 황룡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개안한 이런 대목들이 무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개안. 음식의 세계. 음식의 세계. 음식의 세계. 그러니까 그 옛날 중국 음식의 세계. 맞아,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음식들이 거의 백과사전식으로 등장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황룡과 관련한 이런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황룡을 이 맨 처음 등장한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거지 소년으로 등장하죠. 그때 곽정과 처음 만나는 장면. 주점이었나요? 객잔에서 객잔에서 만났던 걸로 예, 기억하는데. 근데 거기 만난 동네가 장가구라는 동네예요. 네. 장가구는 지금도 매우 교통이 편리하고 이렇게 상업이 발전한 동네로 유명한데요. 네. 이 소설 안에서도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장가구라는 곳이 남북 교통의 요로요, 가죽과 털의 집산지여서 인구가 많고 교역이 왕성하다. 원래 이런 동네가 맛있는 그쵸. 음식들이 많아요. 호남같이.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음식들도 그렇군. 발달하지. 그리고 교통이 발전한 곳일수록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곳곳의 지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네네. 그 해당 지역의 토산 음식만이 발전한 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음식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령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그쵸. 있는 네. 서울만 하더라도 뭐 서울의 어떤 이런 향토 음식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음식들을 저희가 맛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잘하는 집도 있고 못하는 집도 있지만 가려서 가야죠. 그런 점에서 곽정이 이 시골 총원에서 살다가 몽골 지역에서 살다가 이 도시로 처음 온 곳이 장가구예요. 네. 이 장가구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리번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배가 고프니까 객잔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황룡을 만납니다. 네. 처음에 황룡은 거지 소년으로 등장하죠. 남장을 했었죠 이때. 예.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 황룡이 만두를 이렇게 훔쳐서 뭐 돈도 안 내고 네. 그 가게 상점한테 잡혀가지고 혼나는 장면을 곽정이 목격해요. 근데 곽정 같은 경우는 사실 돈도 있고 왜 돈이 있냐? 일단 징기스칸한테 태무진에게 좀 이것저것 금화도 많이 받았고 네. 입고 있는 옷이 일단 모피야. 네. 가죽옷 아주 비싼 가죽옷을 입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중에 돈도 있고 성품이 또 인자하다 보니 거지 소년 하나가 그 만두 하나 훔치다 걸려가지고 혼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당연히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곽정의 성품으로 보건대.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이 거지 소년을 때리지 말아라 라고 곽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만두를 주워서 그 소년에게 건네줍니다. 이것도 사실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치. 근데 그 소년은 만두를 받아 들고 가게 앞에 있는 강아지에게 던져요. 너나 먹어라. 그러면서 뭐 아니, 이런 무례한 자식이 다 있어. 아니 근데 저 같아도 떨어진 거 주워다가 다시 먹으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근데 거지 소년이잖아. 바로 버리진 않더라도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툴툴 털어서 개 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둘다 곽정이 경우가 없어, 둘다 친절을 경우가 베풀었는데 그거를 개한테 던지면서 너나 먹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 곽정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그리고 점원 입장에서도 사실 이 당시에 지금이랑 달리 감각이 다른데 우린 땅에 떨어진 거를 우린 더럽다고 하는 시대지만 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흙만 털어내고 안에 고기가 가득 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겉에 껍질이라도 벗겨내고 안에 고기라도 먹어야지. 뭐 그렇게 먹으면 왜냐면 예전 만두는 또 조그만 만두가 아니에요. 큰 그죠. 만두야. 주먹만한. 그거를 흙 좀 묻었다고 버리기는 사실 나도 이 정도 상황에서는 털어내고 먹는다. 아까워서 이거를 어떻게 버려? 이 큰 만두를, 맛있는 만두를.
그러니까 점원도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고기가 가득 든 만두를 아깝게 강아지한테 준다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곽정 입장에서도 좀 이상한 거야. 진짜 거지라면 네. 이거를 걔한테 줄 리가 없지 않겠어요? 네. 자기가 먹지. 맞죠. 그러니까 곽정 입장에서는 좀 겸연쩍고 무한하고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게 호의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겸연쩍은 생각이 든 상태에서 소년을 불러다가 그래도 좀 미안하니까 같이 밥 먹자 그래요. 곽정이 워낙 같이 착하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이때는 또 중원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 전혀 모르죠. 네. 곽정은 하나도 몰라 세상 물정을. 그런 상황에서 황룡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황룡의 사투리부터가 황룡의 말투를 듣고서 곽정이 이렇게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황룡의 말투가 남방 사투리다. 이 남방 사투리란 건 뭐냐면 곽정의 어머니도 남방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 절강의 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말투랑 똑같은 말투를 거지소년이 하고 있으니까 사투리가 같으니까 곽정 입장에서는 반갑죠. 네. 고향의 갑자기. 어머니 생각도 나고. 예. 그러니까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곽정의 그 음식들, 곽정이 좋아하는 음식과 황룡이 이 점원에서 식당에서 시키는 음식들이 되게 다채롭게 소개가 돼요. 네. 일단 곽정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해서 뭐 그 잘 대단히 모르죠. 네. 뭐 미식이라고 할 만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 전혀 네. 아니잖아요. 소설에도 이렇게 묘사되죠. 곽정은 점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쇠고기 한 근, 양간, 방근. 네. 양간이라는 거는 양의 간이죠. 그리고 쇠고기랑 양의 간. 네. 사실 이게 곽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도 그렇게 쌀 것 같진 않네요. 맞죠. 네. 몽골에서 아무래도 네. 살았다 보니까 몽골 지역에서는 이런 고기들 그리고 뭐 아무리 익혀 먹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뭐 간을 양념을 한다거나 네. 맛있게 뭐 조리해서 먹는 음식들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곽정 입장에서는 쇠고기와 양의 간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곽정이에요. 저도 근데 그렇게 쇠고기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곽정이 되게 뭐 그런 식도락이 네. 뭐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들도 사실 예전에 쇠고기를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이나 뭐 쇠고기를 우리가 호주산, 그쵸. 네. 미국산 많이 먹지만 옛날에는 쇠고기를 먹는다라는 거는 그 특별한 농사를 지어야 될 그쵸. 이런 소를 도축한다는 소라는 거기 게 또 때문에. 노동력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고기만을 위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농기계의 역할도 하는 애들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귀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곽정이 그 소년에게 거지 소년에게 너도 뭐 먹을래? 너도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 점원한테 이런 거를 시킵니다. 말린 과일 네 가지와 싱싱한 과일 4가지 그리고 꿀에 절인 과일 4종류를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뭐 염장시킨 것 2종류도 또 포함되어 네.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고려원 판이랑 네. 김영사 판이랑 많이 다릅니다. 또다시 그래요? 또 고려원사판, 김영사판 고려원 판은 아무래도 좀 음식 그 다양한 요리들이 막 이렇게 다채롭게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좀 생략도 시키고 자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네. 서사 진행상에 있어서 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전에 그 판소리 보시면 네. 막 쓸데없이 계속 똑같은 비슷비슷한 다양한 이런 물명들을 나열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현대인의 감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지루하잖아요. 쓸데기 없고 사족 같아. 네. 뭐 핵심적인 이런 줄거리나 드라마틱한 상황도 아니고 쓸데없는 이런 어떤 사물의 이름들을 계속 나열하는 게 얼마나 그쵸. 좀 현대인의 감점에서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성경책 읽을 때도 창세기랑 누구의 아들, 네. 누구예요? 네, 창세기랑 뭐 출애굽기까지는 쉽게 읽히다가 이제 그 뒤에 레위기 나오면서부터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 이유가 다 뭐 너희는 제단의 규격을 어떻게 하되 뭐
뭐 무슨 단위, 세로는 무슨 단위, 뭐 몇 개 준비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열되거든요. 그 똑같은 얘기가 나열되니까 거기서 위기를 느끼고 성서 읽기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려원본에서는 뭐 많이 좀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김영사판에서는 그거를 비교적 제대로 다 되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같은 대목들도 비교해서 보니까 뭐 분량 차이도 되게 심하고 고려원본보다 김영사본을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 관련해서. 부분. 예. 그래서 가령 아까 그 점원에게 황룡이 시키는 이런 메뉴들도 그 염장시킨 것 2종류 이런 것들이 고려원판에서는 빠져 있어요. 염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금에 쪄린 거를 가리킬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려원본에는 일단 볶은 오리, 뭐 발바닥, 닭의 혀로 만든 국, 뭐 무슨 사슴 간천엽, 간천엽.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독특한 요리라고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닭의 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맛있으려나. 이게 맛있을까? 제가 어제 간천엽을 먹었거든요. 아, 사실. 그래요? 네, 근데 맛있어요? 사슴 간천엽이라고 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 원문에서 원문을 제대로 좀 번역한 김영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뭐 메추라기 찜, 오리 발바닥 볶음, 네. 닭혀 요리, 사슴 위 요리, 그리고 소 힘줄 부침, 토끼고기, 돼지 넓적다리 요리 이런 걸로 정확하게 다시 번역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다양한 이런 요리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원판을 보니까 그냥 점점점점점 그치. 중략돼 있는데 그래서 메추라기찜 같은 것도 빠져 있어요. 네. 그 고려원판에는. 네. 그리고 사슴 위요리. 이게 이제 간천엽으로 번역된 위요리. 거죠. 네. 소 힘줄 부침 이런 거. 소 힘줄을 붙여서 먹으면 맛있나? 맛있을 그게 것 근데 그 같은데? 힘줄이 바로 도가니탕이잖아요. 요즘에 그 많은 도가니탕 가게에서 소 힘줄을 도가니라고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겨가면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리들을 주문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뭐 말린 과일 4가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린 과일인지를 고려원판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김영사판에서는 여지라는 지역의 과실, 용안, 찐 대추, 은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신선한 과일 같은 경우는 알아서 골라오라 그러고 염장 과일도 앵두를 절인 것과 생강으로 절인 매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네. 그 고려원본에서는 그냥 그 염장시킨 것 자체를 아예 생략을 시켰거든요. 그쵸. 염장 뭐 생략하고 그리고 뭐 꿀에 절인 과일 같은 경우에도 장미, 금귤, 향약, 포도, 복숭아, 배 절인 것 이렇게 4가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다 네.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요리를 먹었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복숭아 꿀에 절인 거는 약간 황도 통절인 것 같겠군요. 먹고 싶어. 황도보다는 맛있겠지. 꿀에 절었는데. 배 절인 거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탱크보이 같은 맛일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일 종류와 그리고 아까 무슨 간천엽이니 소 힘줄이니 뭐 이런 위요리 같은 거, 네. 돼지 넓적다리, 오리 발바닥, 닭의 혀 이런 요리들. 그래서 과일과 어떤 이런 고기류를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를 이렇게 주문을 해요. 네네. 그래도 건강을 신경을 쓰는 주문이네요. 그러니까 점원 입장에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거지 소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문을 막 청산 유수야. 네. 그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알아야 이야기를 하거든. 그쵸. 맞아, 먹어보는 거는 일단 고사하고 일단 뭐 지식이 있고 좀 경험이 있어야 뭐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도 그쵸. 우리가 알지. 저 같아도 그 저희 부인이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와인셀러 그 방문해가지고 와인을 사가곤 하는데 저는 판매원한테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옆에서 그냥 그 부인이 시키는 것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알아야 주문하겠더라고요. 그치. 예. 그러니까 값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으로 따져도. 게다가 닭의 혀 요리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닭의 혀 요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닭 혀가 뭐 한두 개만 조그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득
수북히 쌓여 있지 않겠어요? 닭혀 요리라면? 근데 닭혀는 한 마리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닭혀 요리로 그 쟁반을 수북히 채우려면 닭을 몇 마리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축제 뿌린 오리 닭을- 발바닥도 마찬가지. 오리 발바닥 요리도 오리를 몇 마리나 잡아야 요리 한 접시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비싼 요리들이야. 네. 물론 이제 그 지금처럼 이렇게 대량 양계를 하질 않으니까 그쵸. 사충제 뿌리고 막 그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귀한 거죠. 수십 예.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잡아야지 요리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가의 이런 비싼 요리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맛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일단 귀하긴 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12가지 반찬 그리고 8가지 간식거리를 총 주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황영이. 네. 거지꼴을 하고서 이런 소리를 해요. 네. 점원 입장에서는 이게 비싸지만 곽정의 이런 용모를 보아하니 곽정이 부잣집 도련님 같아. 곽정이 둘은 그 목도리가 다 단비로 된 목도리입니다. 이 단비로 된 목도리는 엄청 고가예요. 네. 예전에도 가장 최상등의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던 게 네. 단비 목도리 아니겠습니까? 단비 가죽? 네. 그러니까 이 단비 목도리를 보고 요것만 받아도 음식값으로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담보를 미리 알아서 잡은 거군요. 돈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네. 목도리라도 가져가면 음식값은 되겠다. 네. 이런 상태에서 술도 먹는데 술은 어떤 술이냐? 10년 묵은 300분주. 이것도 그 소설 김영사본에서는 그냥 미주를 주문했다라고만 번역이 돼 있습니다. 미주라는 것은 맛이 좋은 술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려원판에서는 300분주. 아 반대죠. 고려원판에서 미주라고 돼 있네요. 예, 고려원판에서 미주로 되는데 김영사폰에서는 이제 300분주. 300분주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300분주도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 하는 술은 아니에요. 김예용 선생이 이렇게 만들어낸 술 같은데 네네. 아무튼 뭐 이런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곽정 입장에서는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 가난뱅이 소년인 줄 알았더니 유식한 군자로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김영사본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별 볼 일 없는 거지인 줄 알았더니 학식이 이렇게 높다니 음식 이름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학식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역시 과연 중원의 인물은 변방과 다르구나. 곽정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네. 자기 사부 중에 하나인 주총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총이 가장 똑똑해요. 강남 7개 중에. 네. 그나마 가장 똑똑한 사람이 주총인데 황룡이라는 이 거짓 소년을 보니까 자기 사부보다 훨씬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역시 변방의 이런 곳에서 만난 이런 변방에서 같이 생활했던 네. 그 사부와 비교해도 역시 중원의 인물은 거지조차도 이렇게 똑똑하구나 이게 곽정의 역시 어디- 서울은 달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사실 중원이어서 이 거지 소년이 똑똑한 게 아니라 황룡이어서 똑똑한 거지. 기가 막히게 우연히도 이런 똑똑한 인물을 만나서 그런 거지. 그치. 예. 황룡이 똑똑한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황룡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도 재미있고 여기 등장하는 요리들의 상당 부분을 제가 거의 다 먹어보지 않았다라는 거. 좀 아쉽네요. 예. 이게 그렇게 맛있나 싶기도 하고. 좀 중화요리의 정통한 분이 함께 자리했으면은 좀 재밌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뭔가 맛을 좀 묘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황룡이 한번 불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점원이 내놓은 이런 요리 중에 관자라고 알죠? 관자. 알죠, 조개관자. 조개관자. 이 조개관자를 황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선한 거를 내놓은 게 아니라 5년 전에 잡힌 거 아니냐. 이거 사실 말도 안 되지. 5년 전에 잡혔는지 어떻게 알아? 좀 오래됐다라는 얘기를. 오래됐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어찌 팔겠다고 내놓는 거냐 하면서 막 점원을 지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와가지고 황급히 달려와서 손님 혀는 정말 귀신이라고만 감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살조개 관자가 없어서 여기서 제일 큰 식당인 장경로에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변명을 늘어나요. 네. 사실 신선한 조개를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먹을 수 있겠지만 예전 시대에 신선한 조개를 그쵸. 이게 해안가 도시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이런 어떤 에피소드 속에서 황룡의 이런 미식가로서 황룡의 면모들이 신기하네.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첫 장면입니다. 네. 다시 말해 황룡이 등장하는 부분은 황룡의 무공이나 어떤 이런 똑똑한 이런 영악한 지혜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음식 솜씨로 그러니까 어떤 그 미식가로서의 황룡이 네. 첫 등장하는 황룡의 모습이라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잘 먹는 황룡으로. 그것처럼 음식이라는 게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이런 그렇죠. 그 키워드로 등장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음. 그렇군요. 뭐 문득 그 옛날에 요리왕 비룡이 생각이 나는데 요리왕 비룡의 그 아티팩트 같은 엄청난 그 요리 기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냄비가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담고 말린 건어물을 넣어두면 기적처럼 원래의 것으로 복원이 되는 그 항아리가 나왔거든요. 예. 말린 전복을 넣었더니 활전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나오는. 예. 생각나네요. 이때 이 걱정에게 주고 싶은. 이게 첫 번째 황룡 미식가 황룡이 등장한 장면이라면 네. 많은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재밌는 부분은 황룡이 홍칠공과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재밌어요. 그 황룡의 요리 솜씨들이 아주 다채롭게 그쵸.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황룡만의 레시피들이 되게 다채롭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네네.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 그러니까요.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음식 하시는 분들이 옛날 요리 복원도 하시잖아요. 연구가 분들은. 무협을 안 보셨나 봐. 한국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뭐 조선시대 어느 부인의 편지에 나온 레시피를 보고 복원한 요리 이런 것들이 TV 한식 대첩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식 요리 사전분에 이걸 좋아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좀 복원되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한식이 아니고 중식 요리사여야 되지 않나요? 그쵸. 예,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복원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게 단순히 음식 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무공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요? 황룡의 음식 솜씨는 황룡의 레시피는 크게 두 가지 그 보조적인 두 가지 핵심적인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하나가 무공 실력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인문 교양 소양 요리하는데 그것까지 필요해?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문물을 겸비하지 않으면 먹을 수 그러니까 없는. 문물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 어떤 문학의 능력과 무학의 능력이 받쳐줘야만 나올 수 있는 요리. 들이 대단한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같이 상상적으로 다시 좀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네네. 나눠보면 아무리 현대 대단한 이런 그 절대 미감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 하더라도 가령 뭐 그 난화 불혈수 같은 이런 무공을 익히지 못했다면 그리고 주역이나 논어나 시경 같은 텍스트를 읽지 않았다면 네. 절대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오늘 제가 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상의 음식이네. 환상의 음식. 제가 머릿속으로만 음미해야 되는 음식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음식들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 처음에 그 황룡과 곽정이 배가 고프니까 네. 이렇게 둘이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그 닭 한 마리를 훔쳐다가 그 닭 요리를 해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거는 실제로 중국에서 먹는 요리예요. 아, 그래요? 어떤 요리냐면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닭을 하나 훔쳐와가지고 아미 강자로 칼로 닭의 배를 가른 후에 네. 내장을 꺼내어 손질하고 깨끗이 씻는다. 이거 여기까지 다 상상이 할수 되잖아. 삼계탕, 우리가 여기까지. 실제 할 수 있는 네. 요리들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닭의 그 다음 닭의 털은 뽑지 않고 털을 뽑지 않습니다. 원래는 털을 뽑거든요. 네. 그래? 그대로 놔둔 채 물과 진흙을 이겨 닭 위에 바른 다음 불에 굽는다. 그렇죠. 닭이 네. 구워지면서 구수한 냄새가 이제 술술 풍기지 않겠습니까? 네. 진흙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네. 불에 좀 더 구운 다음 진흙을 떼어냅니다. 그러면 닭털이 진흙과 함께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닭고기만 남는 거지. 네. 이거는 무공이 없어도 돼. 예, 여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 예. 그 닭요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이름이 있는데 맛있겠다. 이게 거지닭인가? 고지다. 무슨 닭요리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사조영전 그 드라마판 2017년판을 네네. 봤더니 요 장면이 거기 드라마에서도 묘사가 돼요. 네. 근데 소설에서는 홍칠공이 이 황룡이 한 닭요리를 먹는 장면만 나오지만 네. 그 영화에서는 네. 황룡이 계속 막 무공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홍칠공이 가르쳐주기 싫으니까
그 혼자 이렇게 황룡이랑 곽정을 떠났다가 배가 고파서 그 유명한 이런 그 거지 닭 요리를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 닭 요리를 주문해가지고 사람이 막 수백 미터 줄 서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닭 요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는데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네네. 홍치공이 먹더니 너무 맛없다고 하면서 막 다 뱉어요. 토하고. 그리고서 같은 닭 요리인데도 이 황룡의 닭 요리를 잊지 못한 거지. 그 맛을. 그래서 다시 황룡을 찾아오는 장면이 네네. 드라마에서는 묘사되고 있거든요.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이게 부기닭이라고도 불리네요. 북이다. 네, 거지닭 혹은 부기닭인데 맞아요. 원래 거지들이 먹는 음식인데 권룡제하고 또 관계가 있나 봐요. 권룡제가 또 한때 이렇게 중원을 떠돌면서? 처지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중원을 떠돌다가 거지한테 얻어먹고 나중에 그 선조처럼 이름을 부기닭이라고 해라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드라마에서도 거지닭으로 묘사가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홍칠공이 거지 아닙니까? 개방 방주인데 그쵸. 홍칠공에게 딱 어울리는 이 닭요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름부터가. 아무튼 이 첫 번째 요리입니다. 홍칠공과 만나서. 그러니까 뭐 갑자기 홍칠공이 나타나가지고 세 사람 몫으로 찢게 닭똥집은 내게 주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닭똥집 부분도 고려한판에서는 없는 부분인데 그 김영사판에서는 이 닭똥집이 가장 맛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맛있어, 홍칠공이 자기가 그거는 자기가 먹겠다라는 네. 적극적인 어필을 하죠. 아, 음. 김영사판이 여러모로 좀 더 충실했네요, 음식 얘기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사람 목으로 찢게 해가지고 닭똥집까지 네. 그 홍칠공이 다 먹어요. 네. 그래서 엄청 맛있게 먹는 장면들이 쭉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네. 홍칠공과 만나서. 그리고서 이 사실 먹는 장면이 너무 재미있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닭 먹을 때 그 뼈에 있는 살만 발라 먹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홍칠공 같은 경우는 닭을 받아서 뼈째 입에 다 쑤셔 넣어서 뼈까지 다 씹어 먹어요. 무슨 갈치도 아니고. 엄청나 이네. 네. 엄청나야.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면서 백가주가 이렇게 맛있는 닭고기가 얼마 만에 들어가는 게냐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네. 첫 장면이에요. 홍치공이 등장한. 그래서 이 홍치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거지지만 공짜로 얻어먹을 수는 없죠. 이때 돈은 주죠, 처음에. 돈을 주려고 하는데 네. 그 황룡이나 곽정이 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맞죠. 네. 그리고 이미 황룡은 이 사람이 홍칠공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았었죠. 간파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식지가 하나가 잘려져 네. 있고 거지꼴을 하고 있으면서 황룡과 곽정이 다 무공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기척도 없이 자기 주변에 딱 네.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무공을 익힌 사람이고 식지가 없으니까 또 이름도 물어보니까 자기가 홍칠공이라 그래. 네. 7번째여서 그냥 칠공이라고 부른다. 네. 라고 하니까 이제 황룡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구지신계이자 그리고 북계인 바로 홍칠공이다라는 걸 알고 이 사람에게 무공이라도 익혀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뭐 돈은 됐고 이거 우리가 그냥 훔쳐온 것을 어르신께도 거저 먹으신 거니까 다 같이 거저 즐긴 거 아니냐 하면서 호탕하게 웃어요. 그런 상태에서 황룡이 여기부터 네. 자기 남편이 될 곽정의 무공 실력을 증진시키고자 홍칠공에게 무공을 배우게끔 홍칠공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게끔 계속 유도하는 장면들이 네. 되게 재미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력 발휘를 이때부터 하는 거죠. 거지닭은 이제 몸풀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홍칠공을 꼬셔가지고 네. 계속 맛있는 요리를 공급하면서 곽정이 황룡 18장 중에 거의 몇 개까지 배우지? 15개인가 15장까지 네. 익히는 대단한 원래 홍칠공은 아무리 대단한 이런 인연을 만나더라도 안 가르쳐주죠. 한 3일 정도 이상으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기껏해야 예전에 그 목염자 같은 경우도 한 장 정도를 배웠거든요. 황룡 18장이 아니라 그때는 다른 무공을 배웠는데 그래서 홍칠공을 이렇게 꼬실 수 있었던 거는 황룡의 지혜이고 홍칠공의 식탐 때문이죠. 맞아요. 맛있는 음식. 그치. 맛있는 음식이 아주 홍칠공이 좀 너무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저희는 그 요리와 관련된 얘기들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하는 요리가 채소를 사와가지고
만드는 요리입니다. 네. 그래서 채소를 사와가지고 손질을 해서 뭔가 냄새는 나는데 홍치공 입장에서는 코를 벌른거리면서 이게 무슨 향이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홍치공이 이 세상에 안 먹어본 요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황제 음식도 훔쳐먹고 황궁에도 훔쳐가지고 석 달 동안 황궁에서 황제가 먹을 음식을 미리 맛본 사람이 홍치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향이 특이하고 자기가 잘 모르겠는 요리야. 도대체 무슨 요리지? 정통 요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쭉쭉 해요. 네. 그래서 이 여기에 등장하는 요리, 이 요리도 정말 좀 재밌는데 이 요리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일단 홍치공이 무슨 얘기를 하냐? 옛사람들이 식지대동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말 맞는 말이네 하면서 이 식지대동을 제가 설명드리려는 건데 자기가 식탐이 아주 많다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의 이런 사자성어를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식지대동. 식지는 바로 집게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죠. 그 엄지랑 가운데 무협소설에서 종종 나왔죠. 식지라는 표현이. 예, 식지 그 ET가 내미는 그 손가락 식지 아닙니까? 검지 손가락. 그 아마 그 아기 공룡 둘리도 식지로 네, 초능력을 보였는데 맞죠? 호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식지가 되게 중요한 손가락이야. ET나 둘리나 홍치공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식지라는 것은 먹을 식자의 손가락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먹을 때도 우리가 식지로 찍어서 맛을 음미하잖아요. 음식 맛을 양념 간을 볼 때도 식지를 찍어서 먹거든요. 네. 그래서 식지가 중요한데 식지가 대동하다라는 말은 식지가 자기도 모르게 크게 요동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 고대 경서 중에 역사책 중에 네. 좌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춘추좌전. 춘추시대 역사서입니다. 이 좌전의 성공 4년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는 원문은 인용돼 있지 않지만 실제 원문을 보시면 초나라 사람이 정영공에게 그 거북이를 헌납하는데 거북이 요리를 바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영공의 아들인 공자 송과 그리고 공자인 자가라는 두 명의 아들이 거북이를 보더니 그 중에 공자의 그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더라. 라는 고사가 있거든요. 이 춘추좌전에 먹을 거 앞에서 장사 먹을 없다고. 거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라는 예감에 자기도 모르게 식지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춘추좌전에 나와 있는 고사인데 이거를 홍치공이 인용해가지고 자기도 식지대동이라고 하면서 산의 진미를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오른쪽 식지가 날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 식탐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망쳐가지고 자기가 식지를 잘랐다는 얘기까지 하죠. 예. 그 홍시공은 식탐 때문에 의인의 목숨을 앗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 말랑말랑. 그것 때문에 그 식탐을 좀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야. 이 식탐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여기 이삼해님이나 그 한치는 식탐이 좀 있습니까? 저 식탐 있죠. 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삼해님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제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어떻게 보면 제 삶을 갉아서 만든 돈이잖아요. 이 돈을 허투루 쓰기 싫은 거예요. 저는. 어떤 쓰레기 같은 음식에 제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거죠. 맛없는 거 먹으면 화나겠네. 네, 화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맛있는 음식 먹으려는 그쵸, 돈 버는 것도 크죠. 그렇군요. 도망목시로 카이지 만화 보면 제가 진짜 공감하는 내용 중에 물론 100% 공감은 아니지만 돈은 목숨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 목숨을 갉아서 만든 돈인데 이걸로 이 쓰레기 같은 걸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많이 먹는 그런 식탐은 없는데 좋은 거 먹고 싶은 식탐은 세요. 한치님의 식사론 미식론이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식탐이 되게 좀 심각합니다. 심각할 저는 정도예요? 밤마다 밤 12시가 넘어서 꼭 뭔가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럼 속 부대끼지 않나? 그래서 아침은 안 먹지. 아침 저도 원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녁을 두 끼를 최소한 먹거든요. 6시 한번 먹고 밤 10시, 11시 넘어가지고 또 먹고 치킨, 피자 이런 거. 아주 막 엄청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그러니까 이게 배가 채워져야 된다는. 미식가로서의 식탐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저급한 뭐라고 수준에서의
아주 형이학적인 식탐이라고 뭔가 할수 뭐 있지. 신체 칼로리 공급을 위한 그런 거군요. 뭔가 배가 네. 이렇게 채워져야 돼. 그것도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 그냥 맵고 뭔가 단 거. 맵고 짜고 단 거. 그래서 양념치킨 같은 거, 피자 같은 거. 네네. 그런 거를 먹어야만 뭔가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이런 몇 년째 그러신 거예요? 저 되게 오래됐죠.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안 좋다, 안 좋아. 살이 쪘지. 먹을 거 얘기가 계속 되는데 그래서 손가락을 아무리 잘라냈지만 이 식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홍치공이 한탄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식탐에 저도 사실 공감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저는 식탐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정말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식탐 말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본능적으로 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멈출 수 없는 거의 중독 수준에. 그러니까 중독이죠 식탐들 중에. 네. 이삼해님은 중독된 게 없나요? 저는 뭐 책을 좀 중독적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좋은 거에 혼자 중독됐네. 좋은 거. 그러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재밌게 황용과 곽정의 첫 만남부터 홍칠공과의 대면 시점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먹을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금 저희 점심 먹고 방송하는 건데도 배가 고파 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다룰 요리가 아까 초반에 예고해드렸던 그 문무의 능력을 겸비해야만 가능한 레시피.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게 먹을 때도 문무의 지식이 필요해 한 거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만 맛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상상 속의 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머리로 맛있게 먹기 위해선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님, 네, 다음 주에 뵙겠고요. 대한민들도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